58세 박 과장은 평소 책임감 강하고 묵묵히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 조직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소홀했죠.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지만 자신의 건강이나 노후 준비는 나중에로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 과장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내 건강을 내일로 미루고 당장 눈앞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살?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중심으로 흘러가죠. 박 과장은 다행히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택합니다. 건강을 중심에 두고 돈도 지키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박 과장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앞둔 50대,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무엇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시기. 그런데 막상 건강을 챙기려고 해도 정보는 넘쳐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과장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해나갔고 지금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건강 강연을 할 만큼 건강한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천한 것들은 대단히 특별한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하고 지속이라는 힘을 믿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실천한 것은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퇴원 후 처음으로 한 일은 매일 아침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집 근처 공원을 30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뛰지도 않고 헬스장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공기를 마시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한 달은 몸이 무거웠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 질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과 돈, 책임에 쫓기느라 자기 감정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걸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 진짜 내 인생이 뭘까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되더랍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피로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수많은 논문이 있죠. 박 과장도 이 습관을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체중이 6kg 줄고 약을 점점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박 과장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퇴직 후 쓸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쓰러진 후 그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가계부 쓰기였고 이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돈에 대한 가치관 정리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줄인 건 불필요한 소비였습니다. TV 광고나 습관적으로 사던 간식, 건강하지 않은 외식 등. 반대로 늘린 건 건강한 식단, 마음 회복을 위한 소소한 취미에 쓰는 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건강검진이나 영양제, 스트레칭 클래스에 투자하면서 돈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결국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예전엔 좋은 차, 브랜드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나를 더 오래 살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특히 퇴직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소비 습관입니다. 버는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보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아까운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투자라는 걸 박 과장은 몸소 느낀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그가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을 온 사람보다 오지 않은 사람을 더 기억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큰 통찰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라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퇴원 후 지역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해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식사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들었고 건강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연결된 관계는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운동도 쉽게 그만두지만 함께하면 끈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함께 걸어주는 사람,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과의 관계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고립감,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박 과장은 이걸 누구보다 실감했고 관계를 바꾸면서 삶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박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건강한 삶을 만든 건 작은 변화였구나. 그는 큰 병을 겪었지만 큰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극단적인 식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조금씩 쌓아간 겁니다. 걷는 습관, 가치 있는 소비, 의미 있는 관계. 이 세 가지는 박 과장이 말한 건강과 돈을 모두 지킨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에 감사하며 한 발 내딛어 보세요. 걷는 길 위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 아주 흔한 문제이지만 그 심각성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는 단순히 감정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신체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억제하며 심혈관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자가 면역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환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박 과장처럼 50대 이상의 나이가 될수록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적 부담을 넘어 신체적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명상과 호흡법.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호흡법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불안감이나 우울증의 수준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명상은 특히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적 유대가 필요합니다. 박 과장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잘 구축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처리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엔도르핀 등의 호르몬이 증가하여 스트레스가 덜해집니다.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 역시 스트레스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를 돕습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은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의 회복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건강을 위한 실천 중 스트레스 관리는 의지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그만큼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박 과장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점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책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주 휴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일상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박 과장처럼 건강을 지키고 돈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스트레스 관리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